네, 100세 시대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복용하는데요. 산양류 단백질 최고죠. 바쁜 사람들이 못 챙기는데 하루 딱 2스푼이면은 그냥 네덜란드 순 100% 산양류가 몸에 쫙 제가 복용해 보니까요. 근육이 막 살아나면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50% 할인하니까요. 이걸로 전화 오시기 바랍니다. 080-710-5555 네덜란드 산유인데요.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구매 시 2통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10통, 총 10통에 119,600원. 싸죠. 애국기업입니다. 저는 애국기업만 소개해요. 나머지 안 합니다. 애국기업이고 080-710-5555 제가 복용해보니까 근육 보시죠? 단백질 최고입니다. 하루 딱 2스푼만 드세요. 전화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납치까지 당했던 몸 김사랑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민활동가로 오래 일하다가 시민들을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활동했다가 당하기도 했는데 그 권순일 네. 예, 다시 조명할 필요 있어요. 이재명을 살려준 게 사실 권순일이잖아요. 그렇죠. 재판 거래에서 맞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날 이재명이가 이 대권 주자도 안 됐고 당 대표도 안 됐고 끝나는 건데 거기서. 그렇죠. 네. 권순일이 소극적 거짓말이 아니다. 이 판결 희대의 그 사기 판결을 판결. 내려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은 조금 좀 진지한 글을 내가 조금 이제 작성을 해왔어요. 네. 이거는 이제 이거를 알면 이 모든 이제 대장동에 대장동이 왜 이렇게까지 연결이 됐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장동에 이제 뭐 뿌리네. 네, 뿌리예요. 원조.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이제 대장동으로 이것들이 먹으려고 기획을 한 거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만남이 있어야 사건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람들이 안 만나고 뭔 사건이 발생하겠어요. 그렇지. 뭐 만나게 된 뿌리. 그렇죠. 바람도 피우려면 눈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쭉 훑어서 보다 보니까 이제 희한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적부터냐면 1995년도예요. 아, 무지하게 오래됐네. 오래됐죠. 굉장히. 95년도요? 예. 엄청 오래된 거네. 이게 한 몇십 년이야 그러면 이게? 어우, 그러면 꽤 오래됐죠. 95년도면 한 30년 가까이 돼. 25년. 23년, 24년. 제가 밝혀낸 것만 이 정도지 24년이네. 아마 더 됐을지도 몰라요. 아, 밝힌 것만. 사건으로 밝혀낸 것만. 그러니까 더 됐을 수도 있네. 더 됐을 수도 있죠. 권순일과 이재명의 관계라는 얘기에 누구랑 관계? 박영수와 권순일과 이해찬은 어차피 이재명이 이해찬 세력을 탔으니까 그렇지. 거기 붙어가지고서는 지금 승승장구한 거잖아요. 이들의 만남이 족보가 없었던 이재명이 이해찬 세력에 빌붙어가지고 대권 후보까지 오른 거니까 이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95년 이제 그 이해찬 지역구예요. 봉천동은. 봉천동 이해찬 관악구 지역구지. 봉천동. 예, 맞아요. 관악구 이해찬. 1995년도 이제 이해찬 지역구인 관악구 봉천동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때 당시에 철거왕 이금열이가 이끄는 적중건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철거왕이 있었죠. 예, 그 철거왕이 철거 좀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엄청 무섭죠.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이제 한창 재개발 붐이 막 일어날 때니까 그냥 그 지역의 원주민들 그냥 막 쫓아낼 때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그 철거. 그렇죠. 무시무시한 건데. 그 무시무시한 용역 거예요. 이런 그 거. 용역. 철거 깡패들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적중건설의 철거 깡패 팀장 이 유동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동규는 그 아니야. 아니고. 그러니까 봉천동 원주민과 이제 폭행 사건이 벌어져요. 안 나가면 막 때리고 성폭행하고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당시 철거 깡패들이 철거 원주민들은 무차별 폭행 및 성폭행을 하던 때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경찰들이 방관을 해요. 뭐 이게 돈을 찔러줬는지 뭐를 했는지. 그래서 원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잖아요. 이제 쫓겨나야지 되는 사람들은. 그러던 중에 이제 철거민의 대표인 전철순이 이제 경찰과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전철순 씨가 경찰을 폭행하게 돼요. 예민해져 있으니까. 그때 당시 수사 검사가 박영수예요. 그리고 당시 그 해당 재판의 판사가 권순일이고. 권순일.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봉천동의 성폭력 피해자이자
철거민 대책위 위원장이었던 전철수는 관악경찰서 소속 김성식, 김재홍, 순경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당시 담당 판사인 권순일은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해버려요. 1970년 이제 전남 완도 출신의 철거왕 이금열이는 동대문 호남파 조직원 출신이에요. 잠시 거기서 이제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1992년 이제 적준에 입사를 해가지고 적준건설을 직접 인수를 해요. 그래서 봉천동 재개발 철거를 비롯해서 용산 참사 벌어진 데 있죠. 거기에도 철거 용역들을 침투를 시켜요. 그러면서 서울 재개발 있죠. 네. 재개발은 다 철거 재개발은 얘가 다 휩쓸어요. 독식을 하는구나. 아주. 철거 깡패들을 데리고 그래서 떼돈을 벌어요. 그 후 2007년도에 얘가 전방위로 로비를 하면서 뭐를 인수를 하냐면 청구건설을 인수를 해요. 이야, 철거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그럼요. 건설회사를 인수할 정도로. 청구건설을 인수를 해요. 청구건설 그것도 큰 회사인데. 그렇죠. 건설회사니까. 그러다가 2013년도에 뭐가 터졌냐면 1,000억 원대 뇌물 공여와 횡령 사건이 터져요. 네. 그래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잖아요. 얘가 지금 전남 완도 출신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 자기랑 비슷한 이제 그 선배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네. 그게 누구냐면은 이제 철거왕 이금열이 전남 완도 출신이잖아. 자신과 고향이 동양인 신한건설 박순석에게 변호사를 요청하게 돼요. 네. 박순석은 그 신한건설은 말 그대로 변호사예요? 아니 박순석은 이제 건설회사죠. 건설회사인데. 그 전남 신안이잖아요. 같은 자기도 건설이고 저기도 건설 형님 좀 변호사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변호사 구해달라. 이렇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호남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골프장 재벌이자 리베라 호텔 소유자예요. 신한건설 박순석이가요. 그리고 그 신한저축은행 소유자인 거예요. 이 사람도 이걸로 돈 번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럼요. 당시 실세를 통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양리를 불러들여요. 서양리의 고향이 전북 익산이에요. 자기의 이제 리베라 호텔로 불러들여요. 그러면서 그 철거왕 이금열한테 서양리를 소개시켜줘요. 야, 지금은 박근혜 정권이니까 박근혜 올케가 가장 실세야. 박근혜 올케한테 맡겨.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서양희 변호사는 일본으로 갔는데 그런 거 아니, 엮이 있어서. 그 바로 직전에요. 직접. 그래서 그래서 일본으로 가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서양이는 그때 변호사로 쉬고 있을 때라 가지고 자신의 연수원 은사이자 자신과 특수관계였었던 그때 강시 이제 공동 대표였었던 법무법인 세안의 송영천이 누구냐면 송영길의 형이에요. 그 전남 고흥 출신이에요. 거기한테 이제 이금열을 연결을 시켜줘요. 서양이가. 그래서 당시 실세인 서양리를 믿고서 이금열은 거금인 5억을 입금시켜요. 그래서 서양리는 이금열 사건을 당시 무마해 주려고 수원지검장이었던 김수남을 찾아간 의혹이 있어요. 이걸 다 기사로 다 돼 있는 거예요. 해당 사건은 저 오마이뉴스 뭐 프레시안 이런 데 기사 아니에요? 예, 한겨레 경향. 어쨌든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해당 사건은 찜되려고 한 기사. 아니 근데 뭐 한경 뭐 이런 걸로 다 나온 거예요. 당시 이제 해당 사건은 이금열이 구속이 되고 5억 원 수임 중에 이제 서양이가 2억 원을 돌려주는 사건으로 무마를 시켜요.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누구였었냐면 대장동 50억 클럽의 곽상도예요. 곽상도. 그리고 최재경이 그때 당시에 있었고 청와대 공직비서관은 조응천이었었어요. 네. 서양이가 이제 철거왕과 접촉한다는 것이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돼서 민정수석실에서 서양이에게 경고했었다는 것이 이제 뉴스타파 기사로 있어요. 그 후 이제 박근혜 올케 서양이는 수백억 원대의 이제 불법 대출 혐의로 사마저축은행 대표가 구속이 되자 아들 뒷바라지 명목으로 급하게 홍콩으로 도피를 해요. 왜냐하면 서양이가 이제 구속됐던 사마저축은행의 고문 변호사였었어요. 그 후 이제 철거왕 이금열은 뭘로 이제 부활을 하느냐면 광주 학동붕괴 사건 최근에 벌어진 거 있죠. 네. 그게 터지자, 사건. 네, 그렇죠. 네. 그게 터지자 이 적준건설에서 다원 ENC 그룹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부활한 것이 이제 드러나요. 거기에.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때 제2의 대장동인 평택 현덕지구 개발은 철거왕 이금열의 동생 이표열의 리얼티 플러스가 선정이 돼요.
그러면서 이표열은 광주학동 붕괴의 주범 이금열의 회사인 다원 ENC 이사를 하기도 해요. 이 동생이니까. 제2의 대장동으로 일컫는 이제 평택 현덕지구에 선정된 이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때예요. 선정된 철거왕 이금열의 동생 이표열의 리얼티 플러스는 자본금 3억 원의 부채가 자본의 15배를 초과하는 회사임에도 선정이 되는 거예요.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이자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등극할 때 현금 20억을 보유했던 이제 곽상도에 대해서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는 2002년 성남 백궁정자 지역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검사 사측 무고죄를 저지르면서 김병량 시장을 공격하던 게 누구예요? 그 이재명 변호사였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신한국당 공천도 받아볼까 했었다잖아요. 그때 이제 민주당 김병량 시장에게 이제 고소까지 당해요. 그 사건으로. 그래서 구속이 돼요. 그때 시민단체인 백궁정자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이재명 변호사를 구속시킨 것이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 곽상도 검사였었어요. 그렇게 엮였구나. 예. 곽상도 검사는 이재명이 이제 민주당 김병량을 공격하느라고 저지른 분당 팍큐브 사건으로 임창열 전 경기지사 등 16명을 구속시키는 쾌거를 일으켜서 승진의 발판으로 삼아요. 그리고 또한 2003년도 이용호 게이트 때는 대양 상무 신용금고로부터 뇌물을 받은 민주당 의원 김방님을 구속시킨 것도 수원지검 특수부의 곽상도 검사인 거예요. 그래서 뇌물 김방님, 그런데 이제 이 뇌물 김방님 의원이 2022년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가요. 이걸 곽상도가 몰랐을까요? 아유. 그리고 남의 사건에는 이렇게 칼 같았던 곽상도가 정작 자신은 2009년 검찰에서 퇴직한 후에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미래저축은행 김창경 회장을 변호를 해요. 그리고 미래저축은행 김창경은 범죄가 발각되자 밀항을 하다가 잡힌 사람이에요. 곽상도가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당시 재산 신고를 할 때에 예금액만 20억 원이 넘는 거를 신고를 해요. 예금 규모만 당시 1위였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부동산 아파트 이런 거 그 빼고 예금만. 와, 곽상도는 이제 민정수석 당시 재산 신고가가 당시 29억이었는데 전체 자산 중에 3분의 2가 예금이었었어요. 그래서 당시 곽상도를 잘 아는 인사가 영업 정지당한 미래저축은행 정창경 회장 변론을 맡으면서 받은 수임료와 출처가 불분명한 돈의 예금이 상당수로 안다고 지적을 했다. 이렇게가 돼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대장동은 안 흘러갔을까요? 흘러갔겠지. 내 생각에. 그럼에도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면 연도가 그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민정수석으로 곽상도를 채용을 해요. 그런 건 몰랐겠지. 그러니까요. 이게 망할 때는 다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니까 이제 채용했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검사 출신 곽상도는 2011년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이 머니투데이가 뭔지 아세요? 천화동인 7호는 머니투데이 배성준 기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김만배도 머니투데이의 법조팀장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배성준 기자 그러니까 천화동인 7호 배성준 기자의 아버지는 용산경찰서장 출신이에요. 아, 그렇게. 그리고 용산경찰서는 화천대유 현금인출 FIU 신고 사건을 뭉갠 곳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 뭐죠? 인터뷰를 할 때에 곽상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명박의 최대 민생 실패인 저축은행 비리를 엄단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는데 정작 그는 예금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저축은행 사건을 수임받아 부귀 영광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 정도의 내로남불과 뻔뻔함이 있었던 곽상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장동 50억 클럽에 당당히 등극이 가능한 게 아니었었나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1995년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찬 지역구 봉천동 철거 폭행 당시 담당 검사가 박영수, 담당 판사가 이제 권순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봉천동을 비롯 용산 철거에까지 투입됐던 철거왕 이금열, 그리고 철거왕 이금열도 조폭에 몸담았었고 조폭 출신들을 데리고 철거를 도맡아 했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시에. 이게 조폭 안 데리면 철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철거 당하는 그런 세입자들이 얼마나 싸나와요. 자기 그 생계를 잃는 거기 그럼.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그 조폭 출신들을 데리고 철거를 도맡아 했었다는데 당시 지역구 의원은 이해찬이에요. 그리고 담당 검사와 판사였던 박영수와 권순일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조폭들을 모르겠는가? 대장동을 비롯 각종 개발에 조폭과 박영수, 권순일, 이해찬 등이 민주당 명단에 계속 나오는 게 놀라울 일인가? 그리고 대통령병에 걸려 이해찬 세력을 붙잡은 이재명이 대장동 자금을 혼자서 꿀꺽했겠는가?
그리고 대장동에서 가장 많은 배당 1,200억을 받은 천화동인 1호는 이해찬의 오른팔인 이화영을 보좌로 했던 이한성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산 사태 때 철거 용역으로 뛰었던 목포 새마을 조폭 최우향이가 쌍방울 부회장이자 김만배 구속 직전에 오토바이로 태워다 준 자예요. 아, 오토바이맨. 네. 최우양이는 목포 새마을파 소속 조폭 출신으로 주로 건축 철거 현장 용역 사업으로 떼돈을 벌었어요. 김만배는 이제 목포 새마을파 출신 조폭인 최우양이를 통해서 전주 나이트바 조폭 출신인 쌍방울 김성태를 알게 됐다고 진술을 했어요. 이 최우양이가 용산의 철거 사태 때 뛰어들었었던 조폭이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용산 철거 사태는 유명한 거예요. 최우양과 김성태와 배상윤이는 2014년도에 쌍방울 주가 조작으로 서로 엮인 공생관계들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 때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되는 화천대유의 돈이 김만배를 통해서 최우향에게 수백억 거래가 오고 간 흔적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 드러난 김용에게 오간 대선 경선 자금과는 별개의 사안이라서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을 대준 의혹으로 차후 번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대장동 개발은 초기에는 누가 했었던 거냐면 C7의 이강길 대표가 했었던 거예요. 이것이 주도로 했었는데 이재명이가 시장이 되고 나니까 이강길은 이제 이강길이 한나라당 쪽 사람이라고 이재명이 실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기를 이제 그때 자문 변호사로 썼던 게 이강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라당 쪽 사람이라고 실어해서 이제 나무기가 이재명의 뜻을 받들어서 이강길을 제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50억 클럽을 면밀히 살펴를 보면 한나라당 쪽에 있는 사람들도 꽤 돼요. 초기 대장동 개발자인 C7 이강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될까봐 그 사람을 배제한 것이 아닐까? 속이 구린 놈들이 내 생각이 그래요. 아무튼 이들의 관계를 훑어가다 보면 보통 오래된 관계들이 아닌 것 같다. 내 생각인 거예요. 그중 누가 뭐래도 이거에 이제 대장동의 몸통은 설계자라고 본인이 떠든 이재명이고 그리고 측근이 지금 다 구속이 됐잖아요. 네. 이재명의 입이라고 하는 그 김남준까지 지금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부패고리인 권순일과 박영수는 이 사태를 이 정도까지 되면 깜빵을 보내야지만이 윤석열 정부도 체면이 서지 않겠나.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권순일, 박영수도 거기에 이해찬까지. 그렇죠. 이거 모르겠냐 이거죠. 사태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건이지만 하나의 한 덩어리로 보이는 거죠. 제가 봤을 적에는. 그 95년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재판 거래도 하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하다 뭐 돈 거래가 또 오고 갔겠죠. 그렇죠. 이러다가 결국 대장동이라는 큰 먹잇감을 놓고 그렇죠. 또 뭉치고 또 하천대유로 뭐 네가 1호 해라 7호 해라 이렇게 하고 또 해서 결국은 이야. 그냥 엄마만 대선까지 먹었으면은 이들이 그냥 우리나라를 통째로 그냥 저 없대니까요 여기에. 그렇죠. 아니 김사랑 씨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통째로 그냥 다 누구 말만 따라 이들에 의해서 다 점령당할 그렇죠. 뻔했네. 누구 말만 따라 이렇게 나는 거죠. 그게 뭐야? 이거 열십자 난다고요. 나라가.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네. 무시무시해. 95년부터의 뿌리네. 그렇죠. 그러니 이게 근데 이거를 지금 검찰에서 잘 여기까지 추적을 할까?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자꾸 떠들어야 되죠. 지난번에도 우리 김사랑 씨가 나와서 여기서 떠드니까 뭐 기사가 그 다음에 나오더만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 그 80만 가까이 되잖아요. 80만 넘었습니다. 이제 그 떠들어야지 이제 기사가 한 줄 나오니까 자꾸 떠드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거 떠들 적에 뭐 그냥 뭐 내 생각으로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이거 용기를 내서 다 떠드는 그리고 건데. 구속하라고 하는 거고 수사하라고 떠드는 거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 나왔을 적에는 그냥 나오겠어요. 그게 이게 좀 수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영광조폭 배상윤의 소유한 그 하얏트 호텔의 그 지금 그 바지 사장이 지금 분당 경찰서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지금 기사로 나왔잖아요. 그럼 그게 왜 분당 경찰서장이 그럼 그런 놈이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자, 그거는 이제
2부에서 합시다. 예. 분당경찰서 얘기.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김사라 씨가 이렇게 그 전서부터 취재한 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수사 당국에서는 요 단순히 그 김만배, 뭐 남욱 이런 것만 수사할 게 아니라 권순일, 박영수, 이해창과의 연결고리 95년 지금 나온 것만 95년인데 그렇죠. 그 이전서부터 그렇죠. 또 연결됐을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잘 조사를 해서 야 여기 또 다른 유동규 동명이인도 나오고. 아, 야, 그러니까 이거 그건 다른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네요. 예, 무지막지해요. 무서운 예. 놈들이에요. 김사랑 씨였습니다. 쭉쭉 네. 밝히고 있습니다.